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이번 동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저희가 어떤 했던 결과물을 일단 글로 작성하는 파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어떠한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 혹은 문서로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나와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잘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한 일이라든지 내가 할 일, 그리고 이제 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그동안 같이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했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파악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가면 보고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했던 일 혹은 우리가 했던 일,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나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런 보고서한 업무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도 역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자기소개서 혹은 이런 면접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잘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회사에 갔는데 그 면접관께서 1분 자기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구성하실 건가요? 왜 굳이 이게 1분이라는 그런 한정적인 시간을 왜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금 1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를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1분 주어진 시간 동안 나를 홍보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름을 얘기할 거고 지금 있는 소속이라든지 편하게 나이라든지 내 취미나 내 특기나 이 회사에 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에요. 하루에 100명을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이제 뭔가 다른 얘기가 매력적일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저랑 같이 강의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PAR 작성법입니다. 결국 이제 P라는 거는 그 problem, 문제라든지 어떤 도전,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요. A는 action입니다. 어떤 행위, 내가 했던 조치. 그 다음에 R은 result, 결과.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성취했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PAR, 이 파 작성법을 사용해서 결국 이 작성법은 이력서라든지 어떤 보고서를 쓰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물론 이 파 말고 다른 기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떠한 경험에 바로 의하면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 좀 뭔가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 혹은 도전
그 다음에 행위라든지 그 문제나 도전에 대해서 내가 행위했던 어떤 행동이라든지 조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라든지 성취, 요 순서대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 진술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의 결과를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결국 이제 어떠한 능력을 결국은 뭐 면접관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거에 주목할 거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썼다라고 하면 그 역시 어떠한 그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이 진술 방법은, 작성법은,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능력을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경험했던 그런 어떠한 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력서에 이런 방법으로 문단을 구성한다면 결국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일할 미래의 동료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냈으니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내가 했던 어떠한 행위, 조치가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이라면 역시 거기서 또 다른 통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젠 하나 더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R 부분의 결과인데, 결국 이 키포인트 정량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정량적인 수치로 이어진다면 이 작성법은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아질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따 제가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결과가 뭐가 어떠한 돈이라든지 어떠한 시간을 줄였다,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돈을 많이 아끼게 해줬다 등등 이런 결과라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정량적인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취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P라는 그 문제랑 도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했던 행위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그 문제나 도전에서 정의했던 뭔가 어떠한 장애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차이점, 그게 장애물이 될 거고,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나 스스로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한번 잘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행한 조치가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능력을 활용했는지,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아이고, 검은색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어떠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결국 기업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내가 가진 기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뭐 어떠한 뭐 프로그램을 잘 쓴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떠한 긍정적인 점, 적극적인 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파작성 방법에서 많이 쓰는 그 범주를 보면 뭐 설계라든지 뭐 재설계, 뭐 프로세스 개선, 특별한 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어떠한 공모전이라든지 어떠한 상을 받았던 그런 거를 진술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성법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이제 평범한 영업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했던 액션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한 거죠. 왜? 팀 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결과는 뭐냐? 뭐 1분기에 그 영업팀의 생산성을 30% 향상시켰다는 거죠. 충분히 정량적입니다. 물론 이제 더 정량적이라는 거면 작년 4분기에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103%였는데 이번 1분기에는 133% 향상시켰다라는 걸 쓰면 더 좋겠죠. 이걸 하나의 문단으로 완성시키면 이런 겁니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평범했던 영업팀의 사기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1분기에 생산성을 30% 향상시켰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그냥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피해야 관점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문단을 썼을 때 아마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진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30% 향상시켰다라는 정량적인 숫자가 있었고, 어떠한 내가 했던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는 하나의 액션과 그거에 대해서 뭔가 평범했던 영업팀이었는데 결국 사기를 개선하였고, 그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그 비효율적인 창고가 있었어요. 비효율적인 창고가 있었고 레이아웃을 재설계했습니다. 기술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재설계를 했고, 결과는 회사에 약 1억 원의 재고 비용을 절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단을 완성시키자면 이런 거죠. 창고의 효율성을 높였어요. 무엇으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완전히 재설계했답니다. 그걸 통해서 회사가 기존에 뭔가 재고 그 레이아웃 비효율적인 창고로 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쓰고 있었는데, 이 레이아웃을 완전히 재설계했기 때문에 1억 원의 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글을 쓰시면은 조금 더 그 보고 받는 입장, 혹시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PAR이라는 그 파선언문은 결국 이제 성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은 여러분들 자신감도 높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어떠한 내가 행했던 액션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젠 우리가 이제 인터뷰라는 거를 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항상 준비를 하세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그 면접관이 제시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했던 액션들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액션이 거짓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내가 했던 행위와 내가 했던 결과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이루시면서 저 역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